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토크 콘서트 슬기로운 안전생활의 MC를 맡은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저는 태양이 태산이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이 키우면서 육아방송도 즐겨보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하나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또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두 아이의 아빠시니까 네. 베테랑 아빠로서 오늘 활약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네. 아이 키우는 게요. 사람 웃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한 놈만 팔아도 좀 사고가 나기 십상이잖아요.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하루에도 한 12번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찔한 경우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 마련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집에서나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과 아주 좋은 얘기들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네. 나와주셨죠?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 소방재난본부 관악소방서 행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입니다. 육아맘 차혜지 씨와 육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파파지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지들이네요. 네. 얼굴에 피로도가 느껴져요. 확실히 아이 네. 키우는 사람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아니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집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집이 제일 안전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집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정의 구조가 성인에게 맞추어서 시설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른의 입장에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 영유아에게는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 어른들하고 달라서 호기심은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게 위험한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아의 경우 뭐 밥솥에서 증기가 올라오면 수증기가 올라오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대보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보다가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화기가 벌써 느껴지니까 재빨리 이제 몸을 뒤로 뺄 수 있지만 영아들의 경우는 그대로 손을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신체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65%에서 70% 미만의 수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영유아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죠. 안전사고의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도 있어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정도는 뭐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손상의 여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추락사를 한다든가 익사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또 뭐 중독사고라든가 화상사고 굉장히 대형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심지어는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하고 유아하고 비교했을 때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영아.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군요. 역시 그만큼 그렇죠.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은 유아들이 훨씬 많습니다. 1에서 3세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안전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안전사고의 비율은 낮지만 영아들은 일단 안전사고로 인해서 손상의 범위도 넓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영세아를 돌보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죠.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진짜 얘기만 들어도 가슴 철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네.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철렁한데요. 교수님,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나요? 주로?
근데 연령별로 이 사고 유형이 조금씩 다르고요. 네. 또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사실 안전사고의 원인만 제거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방치하거나 또 간과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전사고로 인해서 영사의 경우에는 이제 영아 돌연사의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이물질 흡입에 의한 질식사고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영세의 경우에 사실 주변에 있는 것을 집어먹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이제 성인들께서 특히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삼켜서 질식사고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먹는 분유로 인해서 분유로 인해서 네, 그렇죠, 오는 거군요. 그렇죠. 분유로 인해서 그런 분유를 먹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분유를 먹이고 반드시 트림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의 위가 어른의 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트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수차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자고 있다가 토하면서 자기의 토물에 의해서 예, 이제 질식 사고로 사망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먹이고 난 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그래서 트림이 이렇게 아이가 중요한지 자고 몰랐어요. 있을 때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안심하고 떠나서도 안 되고요. 잘 네. 자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영세아들의 경우에는. 네. 이순남 원장님, 아이들은 걸음마 하기 전과 이후에 나오는 안전사고 유형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 영아이 같은 경우 이제 기어다니거나 우리가 띵글띵글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침대나 소파에서 얘가 이거 위험할지 모르니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영아는 또 뭐가 커요? 머리가 크죠. 머리가 크죠.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나 엄마가 애 안고 있다 떨어뜨리는 경우. 이건 진짜 잘못하면 이게 골절이 때문에 네네. 그래도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요. 또 애기들은 이게 기어다니다 보니까 얘네들 이게 저희한테 이게 보면 호기심 아까 호기심 얘기하셨잖아. 네. 그냥 무조건 넣는 거예요. 바닥에 입으로 떨어져 있는 가죠. 거. 떨어진 거. 네. 그러다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아까 레고 조각 먹는 거. 그다음에 개똥 있으면 개똥 집어먹는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일단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걷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 이제는 많이 자빠지죠. 근데 자빠져도 그냥 자빠지는 게 아니라 꼬맹이들은 기다 자빠지는데 유아가 되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우, 높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다음에 막 달려가요. 어디다부터 쳐, 여기부터 치고 저기부터 치고.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화상이에요. 화상. 네, 화상은 진짜 네. 많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도 이제 가끔 오는데 엄마가 이제 커피컵도 물로 끓여놨어요. 아유, 근데 그 탁 건드려요. 엄마가 커피 접시 올려놨어요. 커피 물 탁 건드려요. 무조건 없고. 건드리고 예, 어떡해. 그다음에 국그릇 같은 거. 아, 근데 더 요새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은 좀 보이잖아요. 인덕션 때문에 손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왜? 인덕션. 네. 엄마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꺼내냐는 모르니까.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특히 그러게 화상을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윤정 팀장님은 이제 소방재난본부에 계시니까 119에 신고 접수된 실제 사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앞에 교수님, 선생님 말씀해주신 사례랑 비슷한 것들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자주 접수되고 있는 사례로는 낙상, 아까 이제 욕실이나 거실에서 이제 전선 같은데 걸려서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책상 모서리 같은데 부딪히고, 네. 네. 욕실에 이제 물기가 많잖아요. 네. 거기서 타일에 이제 부딪히면 미끄러지죠. 뇌출혈이라든지 이렇게 큰 사고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경사진 바운서 이런 데서 또 굴러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베란다나 방충망 같은 데서 이제 추락하는 굉장히 큰 사고고요. 집안에서 이제 가구들 별로 크지 않아 보여도 침대나 의자, 뭐 소파 이런 데서 또 떨어져서 또 큰 사고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배임 사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 집에서 이제 가위나 칼날 손톱깎이 네, 이런 걸로도 사고가 나고요. 종이라든지 참치캔 이런 데서도 비입니다. 그 스케이트 칼날에 이렇게 잘려져가지고 어머머머머. 이렇게, 예, 절단된 사례도 봤는데요. 예, 아이들이 이제 피부가 약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끼임 사고가 있는데요. 근데 끼임 사고는 아이들이 방문이나 현관문, 냉장고문 이런 문틈이나 경첩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이게 자주 있고요.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 사이에 손가락이 껴가지고 저희가 출동했을 때 그 빼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울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당황해서 이제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비눗물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찔림 사고가 있는데요. 이제 찔림 사고라고 하면은 못이나 앞장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아이들에게 칫솔이라든지 포크
이런 걸로 입천장을 뚫는 사고가 생겨요. 어떻게?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이제 넘어지는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그런 사고 생기는데 네. 저희가 출동했을 때 이제 젓가락이 입천장에 꽂힌 상태였고 어머나. 이게 빼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울고 부모님들도 너무 네. 이제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빼고 지혈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네네. 그 애가 그 인형 뽑는 거 있잖아요. 네. 머리가 빠져가지고 기어 나오지 못해가지고.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보셨죠? 그 통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얘가. 아니 근데 예, 몸이 예. 작으니까 들어갈 수 인형 뽑기 기계 안으로 반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얘가. 한 가지 제일 무서운 게 저 좋아하실 게 아이들 가면 저기 왜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창살 있잖아요. 네. 애들이 거기가 머리를 밀어 넣어요. 맞아. 근데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민석 씨 절대 안 들어가. 머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그런 게 그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아이들은 여기 뼈가 말랑말랑해요. 여기가 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밀면 쑥 들어가요. 근데 뺄 때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들 그것처럼 쇠창살을 잘라내야 되니까 그럴 때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미끄럼틀 같은데 애들 머리 넣어갖고 끼는 게 진짜 한번 넣어. 아니 저걸 어떻게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빠지지 생각했는데 네.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딱딱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침대 난간도 그렇고요. 또 네. 계단 난간에도 머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를 먹다가 혹은 뭐 젤리 뭐 이런 음식 먹다가 탁 네네.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한도부라든가 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이 잘게 잘라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인데 네. 대부분은 아이들의 부조리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뭐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든가 성인이 이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요즘 또 반려동물을 함께 아이와 함께 키우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윤정 선생님 실제 사례는 없을까요?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친밀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남의 집 강아지도 좀 반가워가지고 덤벼들다가 그 강아지는 낯선 사람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서열 확인하느라고 뭐 계집애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데 앉는 걸 좋아해서 아이 얼굴에 이렇게 앉아서 취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이제 걔랑 친근하다고 하고 걔가 순하다고 해도 집안에 강아지와 그리고 아이를 단둘이만 두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도요? 네, 키우던 강아지도 이제 집에서 있는 강아지도 내 아이를 절대 물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조심해야 돼요. 흔히 우리 걔는 안 물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아니 직접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두 분 가운데? 저는 강아지. 키우세요? 네, 근데 같이 놓을 수가 없어서 유배 보냈어요 베란다로. 아, 그러니까 유배라는 베란다에 표현을 쓰시네요. 있군요. 예, 예. 아, 베란다에다 키우신다. 네. 예. 걔가 좀 이렇게 첫 아이부터 좀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애초에 사고 나기 전에 그냥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 저는 직접 키우지는 않는데 네네. 저희 처갓집이 바로 네. 옆 건물이에요. 그래서 네네. 자주 가는데 개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네. 근데 걔가 이제 쪼꼬매요. 네. 그 애플 푸들이라 그러나요? 네네. 걔가 쪼꼬매가지고 이제 귀엽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랑 되게 친근하거든요. 저희 네. 아기가 20개월인데 이제 산책 나갈 때 큰 개들이 지나가면 망망해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겁이 가는데 없이. 그냥 만지려고. 겁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돼 이랬던 적이 좀 많습니다. 네. 네. 혹시 두 분은 아이 키우시니까 아이 키우다가 아찔했던 기억이나 아이들 사고 경험 이런 것들 있으시죠? 아, 네, 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뜨끔했는데 네. 이제 아기가 이제 발달하면서 네. 이 사고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어릴 때는 그러니까 저희 집 그 침대가 그 네. 패밀리 사이즈라서 뭔지 알아요. 되게 낮은 침대 있잖아요. 네. 방 전체에.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뭐 어른 발목 양말 정도 높이인데 막 기기 시작하면서 침대 내려오면서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놔가지고 네네네. 네, 좀 다행히 이제 덜 떨어지는데 덜 떨어진다는 덜 그 말이 아니라 떨어졌. 덜 떨어졌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예. 조금 떨어진 횟수가 네. 줄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팔이 2번 빠졌거든요.
네. 처음에는 찾길로 뛰어가길래 제가 잡는다고 잡았는데 얘가 뿌리치면서 힘을 주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한번 빠졌고 네. 팔꿈치가.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는 너무 쉽게 그 다음번에는 얘가 땅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약간 틀어지는 동작에서 그냥 툭 힘없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너무 놀랐었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 이제 한번 빠져버렸다면요. 네. 그 여기 인대가 굉장히 약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옷 입다가도 빠지고 땡기다도 빠지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잘 모르니까 빠졌으니까 끼면 된다고 네. 밀어 넣거든요. 절대 안 된다. 이게 돌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하면 여기 인대가 찢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금방 껴요. 1분이면 낍니다.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무조건 본인이 끼우려고 하지 네. 마시고 병원에 네. 꼭 가시라는 이야기 네. 그럼 그렇습니다. 파파제스님은 아까 반려동물 얘기도 잠깐 들었지만 네. 현재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업주부를 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회사까지 그만두셨다고요? 네, 육아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않고 작년 말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이제 9개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멋있다. 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그 생각과 실제로 이제 전업주부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시면서 네. 좀 그런 뭐 생각의 차이나 뭐 힘든 점 같은 건 더 없으신가요? 일단 이제 아기를 키우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는 뭐 일이 많아도 뭐 야근하면 되고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기는 뭐 달래는 것부터 해서 뭐 사고 나는 것도 전부 다 제 예상 밖이라서 참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기 키우시는 모든 분들 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 키우면서 안전사고의 경험은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제가 너무 많은가요? 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저희 이제 슬기로운 안전생활이다 보니까 네네. 제 사례를 가지고 네. 다른 분들은 이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침대에서 낙상. 네, 그거는 이제 자주 떨어지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이제 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소파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 애도 그래요. 근데 소파에 올라가서 이제 그 등받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유 귀엽다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중심을 잃고 탁 떨어지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날라가지고 머리를 탁 받아서 초인적으로. 네. 정말 간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빠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되게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했어요. 근데 그게 높이가 침대는 그래도 낮은데 네, 소파는 거긴 높다 높잖아요. 보니까 그때 좀 큰일도 있었고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고백하지만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적 있어요. 저희 애가.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아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지능이 좀 그런 혹시나 머리가 좀 나빠질 수도 있나요? 그렇게 진짜? 아이들은 절대 그게 없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가 말랑말랑하고 네네네네. 어른들은 떨어질 때 힘을 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뭐 6층에서 떨어졌는데 무사하다 그러는 거야. 어, 어. 담배 단지밭에 네네. 힘을 안 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이때가 이제 저거만 아니면 돼요. 네. 대리석판. 돌판만 아예 아니면 돌판.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머리가 다쳐서 머리가 나빠지거나 뭐 출혈되는 경우는 거의 희게. 저기 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 뭐 다쳐가지고? 저 대부분 침대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놀라고 네. 경련 정도 가고 그리고 뇌출혈까지 가는 사고는 좀 드물죠 사실. 예. 만약에 머리가 나쁘다면 그냥 저 닮은 거네요. 그렇죠. 아빠 닮은 거죠. 근데 뭐 민석 씨 머리 되게 좋네 보니까.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무조건 깔아놔야 됩니다. 아까 저기 파파제스 같이 깔아놓지 않고 진짜 큰 사고가 납니다. 그건. 예. 근데 이제 네. 침대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미끄럼틀 같은 거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지는 대로 올라가요. 예, 미끄럼틀 반대로 올라가면서 네. 떨어지는 사고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밑에 아무리 완충하는 역할을 해주는 모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이제 뇌를 다쳤을 경우는 하룻밤을 지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침대에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이 가리대 이 저기 네네네. 난간 그 네네네. 방지를 해주시는 게 네네네. 필요하죠. 예. 차혜지 씨는 아이가 지금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이요. 아들 둘. 아들 어떡하면 좋아 정말. 사내 애들 또 얼마나 장난이 심합니까? 짓궂고 많이 좀 다치거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애들이 많이 다쳐서 네. 이게 저희 아까 뭐 저상 침대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희는 아기 침대를 쓰다가 이제
같이 자려고 해서 저희가 자는데 왜 어른들 침대는 이렇게 토퍼가 2개 있는 그렇죠. 좀 높은 침대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드를 설치를 하고 다 하긴 했는데 이렇게 몸부림이 심하다 보니까 한번 크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고 이제 코피가 좀 터져서 가서 이제 검사했는데 거기서 뭐 다음 날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하나는 저희가 둘째를 낳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저희 첫째가 욕실에서 아우, 이렇게 되게 가드를 다 저희는 설치를 해놨는데 뛰어가면서 그거를 열고 그냥 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뒤통수로 또 떨어졌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둘째는 아예 그 근처를 못 가게 저희가 교육까지 시켰어요. 엄하게. 되게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아 너무 놀라셨겠네요. 진짜 그 욕실 그 물기 있는 타일에 미끄러져서 그 딱딱한 그 타일 위에 머리가 탁 부딪혔을 생각하니까 오 그럴 땐 너무 또 철렁하셨을 것 부모 같아요. 입장에서는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밤새 애기 안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외상이 없고 애기도 그냥 괜찮고 잘 잤는데 저 혼자 그냥 애기 계속 잘 때도 머리 이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신랑한테 계속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애기 머리만 봤던 것 같아요. 파파제스님은 좀 어떠세요? 아니, 아이가 안전사고가 좀 났을 네. 때 아무래도 부모로서 좀 속상하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죠. 이게 사고라는 게 저희가 그 사고가 많은데 제 실수가 좀 클 때가 있어요. 예로 그 빨래 이게 널고 난 다음에 빨래 바구니에 들어가고 싶대요. 저희 딸 로라가. 그래서 이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데 막 이렇게 까꿍까꿍하고 이제 놀았어요. 놀았는데 이게 바구니가 가볍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여기 입술이 터져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봤는데 너무 속상하고 저거를 왜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제 실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약간 공감되는 게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이들이 사고 난 거 돌이켜서 세세히 꼼꼼히 생각해 보면 거의 다 부모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했으면 다 안 날 수 있는 사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더 속상하긴 예. 합니다. 정말. 네. 이윤정 팀장님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가슴 철렁한 경험 왜 없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5살 홍지호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네네. 저희 아이 돌이켜 보니까 저희도 이제 부끄럽진 안전사고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남편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애를 이렇게 무릎에 놔뒀는데 네. 애가 이제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뭐지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다고 입안을 봤더니 이제 맥주 병 뚜껑을. 근데 다행히 입안 다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재빨리 꺼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네네네. 아이가 엄마 화장품 파우치 있죠. 열어가지고 이제 로션 좀 마시고 좋지 않죠. 이제 휘발성이면 더 좋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눈썹 칼 같은 거. 이제 면도칼 같은 거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거 해맑게 들고 이제 휘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데 열어가지고 이제 식도 같은 것도 들고 흔들고 그런 경우가 자주 생겨요. 근데 그때 이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부모가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다른 걸로 이렇게 얼러가지고 살짝 떨어뜨리게 해야 됩니다.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사고도 생기고요. 저희 아이는 또 그 아빠 금연 보조제 그거를 또 삼켜가지고 이렇게 우물우물 하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씹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약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니코틴 성분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제가 구급차 몰고 나가는 줄 알고 그냥 말리고 그런 일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관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독극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탈 체크하고 아이가 진짜로 먹었는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토해서 이렇게 다행히 넘어갔는데 이렇게 부모가 잘못한 거죠. 저도 이제 반성을 크게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회전문 있죠. 회전문. 그 회전문에 아이 손가락이 저희 아이 손가락이 딱 꼈는데 저는 아주 잠시 한눈판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제가 슬라이딩에서 애를 구하려고 슬라이딩에서 저는 크게 다쳤는데 알고 보니까 회전문은 이렇게 틈새가 약간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안 다치고 저만 다행히 다쳤던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럼요. 아니 응급 상황에서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다. 네네. 그러면은 119에 신고 전화하고 예. 와주시는 동안 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사를 다투는 이제 큰 상황이 있고 작은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뭐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사를 이제 오가는지는 않지만 경추라든지 이런 데 높은 데 떨어져서 이제 다쳤을 경우에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골절이 의심될 때는 이렇게 아이를 들쳐업거나 뭐 얼르거나 이제 막 부목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구급대가 금방 도착하니까요. 이제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 골절 교수님- 상황에서는 그대로 두시고 네. 그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팔이 빠졌을 때 네. 예전에는 이렇게 방향대로 맞춰서 접고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병원에서 CT나 엑스레이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네. 제일 네.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피 같은 거 났을 때 네네네. 뭐 이것도 생사로 오가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이제 앉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콧망울 잡아서 그 이렇게 지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임 사고 났을 때도 배임 사고 나서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식염수 다량을 부어가지고 이제 약간 제거하시면 좋고 거기 다른 처치를 이제 하시다가 실수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급대가 빨리 올 때까지 이제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 같은 걸로 직접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그 굉장히 저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 환자분들이 이게 베이거나 화상을 입으면 뭘 뿌려요. 지혈제 같은 거 가루를 뿌리는데 네네네네.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왜냐면요- 약국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가루를. 그게 왜 안 좋냐면 병원에 가면 그걸 다 또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가 중요하냐면 깨끗한 수건으로 근데 물로 닦은 다음에 화상은 특히 물로 닦고 찬 물로 대고 얼음 대지 말고요. 그다음에 피나는 것도 똑같은데 피나는 것도 물 깨끗한 물로 닦은 다음에 수건으로 꽉 이렇게 잡아주고 오는 게 가장 처치하기가 좋습니다. 왜 병원에 집에서는 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화상 입었을 때 지금 방금 전에 듣다가 네. 제가 놀랐는데 얼음 되면 안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 얼음 되면은 뭐 괜찮아진다 이렇게들 알고 근데 있잖아요. 차갑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찬물 차가운 물로 붓고 얼음을 화상에 대게 되면요 그 부분이 썩어버려요.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것 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죽어버립니다. 동장같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얼음물을 대지 말고 찬 수건이나 물로 닦은 다음에 그대로 바로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집도 네. 터뜨리지 말고. 예. 네. 물집도 터뜨리지 마요?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거기 2차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차가운 물로 흐르는 물에 좀 적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물집 보통 터뜨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물집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처치를 하시는 게 낫고 깨끗하게 소독된 것으로 처치하기 집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상에서도요. 가정에서는 욕실이 있잖아요. 욕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샤워기 수압을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차가운 물로 계속 장시간 구급대가 올 때까지 또는 이제 구급대를 안 불렀다고 하면 10분, 20분이라도 아주 긴 시간 찬물을 계속 세워서 이제 흐르는 물에 화기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제 가위로 자른다거나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김혜근 교수님 정말 뭐 집안 곳곳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네. 또 아이들의 탐색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줘야지만이 발달적으로 인지 발달이라든지 신체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아이들 시야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 뭐 거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보게 되면 문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에 끼임 사고가 굉장히 많기 끼임 때문에 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 끼임 방지 장치라는 게 시중에서 팔거든요. 그것만 곧 이제 부착을 해 놔도 이제 손 끼임 사고는 안전하죠. 그래서 베란다 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 손 끼임 방지 장치만 부착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기나 비눗기는 재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매번 하기는 어렵고 사실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구로 인해서 아까 학부모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파파제스 학부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구가 너무 가벼우면 이제 어떤 특정 가구도 사실 있긴 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던 브랜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네. 아이가 깔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벽장, 지금 벽장이 별로 없지만 벽장 속에 막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아니면 네. 뭐 이제 마루 밑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장롱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탁기가 우리나라 세탁기는 들어가면 안에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잠금 장치를 예를 들어서 주방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레인지 잠금 장치 이제 밸브 이제 물론 잠가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름철 또 아이들이 24개월 미만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변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변기도 안전 잠금 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욕조에서 이번에 그 사고 이번에 보도가 됐었죠. 이제 그 12개월 남아가 욕조에 엄마가 아이를 이제 의자에 네네. 아기 의자에 놔두고 아마 주방에 계셨나 봐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물 깊이가 12cm라고 하는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물을 흡입해서 병원에 가서 처음엔 중태였는데 이제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 내에서도 사실 아이들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는 부모님 바로 옆에 계셔야 돼요. 뭐 물놀이도 마찬가지고 눈을 떼면 안 될 수영장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놀이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안전장치를 이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화장실 같은데 락스라든가 섬유 유연제 굉장히 많잖아요. 꼬마 둘이서 냄새가 좋으니까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고 뚜껑을 원래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마구잡이를 하면 여는 게 있어요. 열려져요.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열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아이고.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 중독이 해당이 되죠. 3일 동안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다고 하는데 네. 위험한 것들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항상 부모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면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안전 예방하는 거잖아요. 베란다에 엄마들이 이제 빨래 넣는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높게 놓는다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어놓은 다음에 의자 갖고 가서 거기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빨래 넣고 들어서 까먹어요. 애가 거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의자를 꼭 치우시는 게 굉장히 계단같이 중요해요. 약간. 네. 그렇죠. 창문 있는데 방에서도 거기에 근처에 가구 놔두시면 안 되죠. 아이들이 이렇게 내다보기 위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블라인드 줄 같은 거 내려져 있으면 아이들이 커튼 뒤에 숨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줄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위로 말아서 올려놓으시면 좋죠. 저도 듣다 보니까 집에 가서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잘 들으셨죠? 그 욕실에 있는 락스가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치워놔야겠어요. 요즘은 락스가 또 독한 냄새가 안 나오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 나게 아주 맛있는 냄새 나게 또 나와서 그 위험할 것 같아요 정말. 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부모님들께서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뭐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들고 예민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림막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는 뭐고 언제 끝날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하는 메르스, 사스, 이번에 코로나19 이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감기 바이러스 30%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얘가 변종이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변종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DNA 바이러스, RNA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가 되면요, 얘가 쉽게 해서 변형이 금방 바뀌어요. 지금 나와 있는 유형이 벌써 A형부터 해서 6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 접종도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나 해봤더니 아이들은 이제 면역 활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누가 많이 돌아가시냐면은 나이 든 분이 많이 들어가서 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 한 가지 유추하는 건 100% 아니지만은 아이들은 뭘 많이 감기냐? 감기를 잘 걸려요. 왜냐? 애들이 이제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를 잘 걸리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의해서 교차 면역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일부 항체가 얘를 갖다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연한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덜 생기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리면 심각한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영유아의 경우 사실 어린이까지는 마스크, 어린이용 마스크를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영아용 마스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성인과는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그러니까 하는 거군요. 어떻게 하느냐. 영아가 KF 마스크 F94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기관지가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숨을 쉬어서 못 그걸 쉬는 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기관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냐 그냥 면 마스크를 엄마가 집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면 마스크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왜? 비말이 터서 걸리는 거니까 이건 비말만 방지하는 거예요. KF94나 90 같은 경우는 내가 애취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남한테 전파될까봐 의료진이 전파될까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를 꼭 지키고 두 번째는 뭐라느냐 두 번째는 무조건 씻기 돼요. 씻는 게 중요해요. 손 씻고 잘 얼굴 씻고 씻기는 다 것. 씻고 네. 뭐 치아 칫솔질하면 칫솔질까지 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냐면 아이들 나갔다 오면 여러분 이렇게 왜 저기 왜 일회용으로 된 거. 눈물 인공 눈물 눈물. 눈물, 네, 네. 네. 인공 눈물 해주는 게 있고 특히 바깥에서 아이들을 못 만지게 하세요. 만지면 물건 되게 같은 네. 아이고 이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지는 순간에 아 다른 아이고, 사람이 이뻐. 우리 아이를 아. 절대 못 만지게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반려견 나왔었는데 그 반려견이 옮기는 게 아니고요. 만약 환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데 반려견을 애취했어요. 근데 반려견에 있는 침이 닿으면 옮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동물을 절대 안 만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뭐 영유아 아이들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되지만 아이들도 다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들 발달이나 아이들한테는 나쁜 영향은 없을까요? 솔직히 폐나 이런 기능이 좀 약화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저기 이게 모르고 이제 그 중국에도 한 두 달 전인가 그 중학생 애들이 KF90, 94 뛰고 뛰기 하다가 죽었어요. 몇 명이가. 그건 왜 그러냐? 이 KF9490이 되면 들어오는 산소량이 확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장시간 달리기를 하게 되면 여기 호흡기의 장애상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저에게 부정맥이 와서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이들 할 때는 운동할 때는 특히 KF94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냥 면 마스크를 써도 괜찮아요. 덴탈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에어비에서 벗거나 이런 교육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할 때 벗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지켜야 되면요 그냥 일반 마스크 써도 되고 단 집안에 뭐 환자가 의심 환자가 있다는 게 해서 뭐 격리시킬 때 이럴 때는 운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KF90 정도를 쓰는 건 괜찮고요. 호흡기 질환이 심하거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94면 90%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90이면 90%를 막아주는 거고 그거로 올라갈 수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그 병이나 있는 사람 애들은 일반이면 덴탈 마스크, 일반 마스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아이들 그 호흡하는 거, 폐 크기, 폐 힘에 따라서 양이 약하죠. 네, 네. 그걸 마스크를 적절한 걸 써야 되겠네요. 네. 정말 잘 생각해보고. 네. 오늘 부모님들 대표해서 우리 육아맘 차혜지 씨와 파파제스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한번 여쭤보실까요? 저는 아까 면 마스크 말고 요새 조금 숨쉬기 편하게 린넨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마스크가 좀 써도 괜찮은지라 저는 좀 과하게 소독제를 좀 많이 뿌리는 편이거든요. 어디 갔다 와도 네네네. 이렇게 씻기 전에 신발 같은 데도 뿌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본 건데 이렇게 걷는 걸로도 옮을 수 있다고 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바닥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흡수가 될 수도 있다. 아 진짜요? 그걸 봤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공포심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그래요? 어디 뉴스예요? 이제 이런 게 벌어지면 원래 카더라 뉴스나 뭐 그러니까 아줌마들 사이에 너무 그런 많아요, 얘기들이 진짜. 너무 많이 돌아서 그만큼 걱정이 되니까요. 네, 그것도 네. 있었고 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게 네. 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액질로 해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좀 마시면 좀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많이 마시게 소금도 해야 있지 않았어요? 그 레몬물. 그래 이런 거 별게 이런 다 거 하루에도 나옵니다. 몇 개씩 와요. 뭐 소금을 얼마나 드세요? 뭐 이래서 카더라 주스가 먹히는군요 이제 보니까. 아, 저도 깨깨오톡으로 몇 개를 받아요. 소금을 좀 과하게 드세요. 뭐 레몬을 뭐 드세요. 뭐 네, 그 중에서 김치를 또 많이 먹으면 안 나요. 뭐. 이제 쉽게 실제로는 해서 어떤가요?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린넨 마스크는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애들은 왜 일단 저 이게 비말을 닿지 않으면 되니까 네네네.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아까 뭐 발바닥 닦는다. 발바닥으로 흡수해서 옮진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제 비말이 튀었는데 그걸 자기가 만져서 눈을 만졌다, 코를 쑤셨다, 이런 걸로 옵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들어갔다. 소독제를 썼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과다 사용하니까 혹시 해가 있지 않을까? 소독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요. 그게 이제 비알코올성 소독제가 있고 소독제가 이제 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알코올 소독제는 뿌려가지고서 여기 닿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애한테 직접 뿌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괜찮은데 만약에 그 락스 같은 거는 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소독이 되긴 되고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구별해서 아 얘가 이게 인체에 해가 있나 없나를 보고 하지만 무조건 과한 건 과요 불급이니까 하시고요. 근데 저도 뿌리는 소독제 이런 거 요즘 엄청 많이들 쓰고 하던데 근데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과연 자극제인가 아닌가. 네네네. 과연 이렇게 그냥 혹시 몰라서 뿌려도 괜찮은가. 네, 몸에 뿌려도 혹시 되는 건지. 몰라도. 네. 네. 뿌리는 거 직접 뿌리는 건 좋진 않아요. 락스 손만 같은 거를 빼고. 막 뿌리면 네. 안 되잖아요. 아이고. 손에 뿌리고 닦고 큰일 여기는 나죠. 세수하고. 네, 알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아니 그 저희 아기는 이제 20개월인데 그 마스크를 나갈 때마다 이제 씌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설득을 할 수도 없고 마스크 이제 씌울 때마다 되게 저희가 애를 먹거든요. 막 애는 싫다고 그러지 또 씌우면 또 이게 아이고 귀찮다고 막 던지고 벗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마스크 잘 쓰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꿀팁. 있죠. 아, 있나요? 네. 마스크에다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캐릭터 같은 거. 아야. 예, 그걸 갖다 왜냐면 전체를 다 이렇게 마스크 전체 다 붙이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네. 스티커 조그맣게 돌아가면서 예쁜 아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유발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씌운 다음에 보여주세요. 너 참 이쁘다, 너 참 잘생겼다. 그러니까 칭찬해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칭찬하는 분야가 좋습니다. 칭찬하면 알죠? 고래도 춤춘다고. 그럼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씌워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네, 이렇게 맞아요. 괜찮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거나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이제 어른들이 쓰는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강화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사실 인형을 가지고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인형놀이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어른인 것처럼 마스크를 씌워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강화가 될 수도 있죠. 놀이로 인형한테 네, 마스크 네, 이렇게. 네, 네. 너무 좋은 방법.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봤는데 마스크 이렇게 아빠가 썼어요. 여기다 웃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스마일. 재밌네. 애기가 재밌는 웃네. 거다, 아빠가 이거. 웃네? 하면서 자기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봐봐 다 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안 그런 돼요. 진짜 다 쓰네 하고 자기가 쓰더라고 정말 너무나 어딜 나가도 다 네.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자기도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걔 4살이죠. 네 5살. 밑에 몇 살이에요? 밑에는 이제 돌 바로 지났어요. 걔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 스마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안심이 됐는데요. 네.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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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승남 원장님. 네. 항상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질병은 미리 예방하고 사고도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김혜근 교수님. 네, 굉장히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 아이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라고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아이를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또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 즉각 대체하거나 혹은 또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거든요. 위험한 게 있나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윤정 팀장님 끝으로 알아야 할 거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제가 할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 네, 요새 이제 맞벌이 가정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주 양육자 부모님 말고도 할머니라든지 보조 양육자 많이 쓰시거든요. 그분들께도 꼭 응급처치 상식을 일러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고를 받아보면은 아이가 이제 질식을 한 것 같다고 막 울면서 신고를 막 하시는데 옆에서 애도 같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조금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기도폐쇄는 아니라는 거죠. 울고 있으면.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말귀를 살짝 알아들으면 이제 기침 유도를 해주시고 질식 같은 거, 질식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이렇게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 아이를 그냥 두드리면 안 되고요. 뒤집어서, 어린 아기일 경우에 뒤집어서 등을
밑으로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CPR 같은 것도 배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젖꼭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이제 눌러주시는 거. 너무 강한 힘으로 하면 좀 네.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금 네. 가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연령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린애기는 손가락, 그리고 이제 소아는 이제 이제 한 손바닥, 성인은 두 손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목에 물고 있다가 뭐 젤리 같은 거 물고 있다가 소파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면서 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침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수보를 받으면은 영상 통화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침착하게 따라주면 처치가 잘 되고요. 부모님이 흥분해서 같이 울거나 이제 흥분해 소리 지르고 하시면 아이들이 더 공포심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안정감을 못 찾고 제대로 처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제 고열이 되면은 아이가 혹시 코로나일까봐 굉장히 이제 흥분하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요. 저희 구급대가 출동을 할 때 코로나 출동은 이제 5종 보호복도 입어야 되고 출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좀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출동하고 난 뒤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 거리를 좀 두시고요. 이제 아이가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코로나 출동을 할 때 좀 기다려 주시고 침착하게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네. 이제 그 부모님께서 당황하시면 119에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미리 안전교육에 좀 참여하셔서 혹시 사고에 이제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119에 전화했을 때 전화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하라고 하는데 지시사항을 따르고 구조대원이 왔을 때까지 하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파파제스님 그리고 차혜진님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아기도 저희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 같이 그런 거를 딱 집에다가 붙여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직접 물어보는 기회가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직접 다 찾아봐야 되고 네. 아니면 아까 제가 뭐 카더라 통신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알았는데 좋은 기회로 좀 더 깊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영유아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식들도 정보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정말 제가 몰랐던 상식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 둘을 키워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거 배웠고요. 예, 저도 좀 많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안전사고 발생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그 아이는 평생 그런 장애를 안고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다소 좀 때로는 귀찮으시더라도 항상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요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안전생활.